처음부터 쭉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과정에서 조금의 의문이 남는다든지 여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 자리 수업 진행 때문에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수업한 내용 녹화를 해놓은 걸 보시고 다시 한번 보셔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25페이지. 예. 아까 그 인파들이 서예부하고 겨드랑이하고 풍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서예부하고 겨드랑이는 우리가 뭐 족보나 이런 예. 사진이나 어디에서 예, 예. 인파를 복사를 하는데 예. 풍선은 어디에서? 흉선은 우리가 지금 인파절 두경요법 하는 이 자리가 네. 다 같은 해당되는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부위가 같이 되기 때문에. 두경열이 예, 두경열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사실 이 공부는 여러분 좀 공부를 좀 더 하실 게 또 있긴 합니다만 요거 정도를 외워주시고 입에 익숙하게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은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일단 다시 볼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가 두경요법의 핵심의 원리가 호흡의 원리와 그러면 이런 자리에다가 직접 보살을 할 때 결국은 뭘 해야 되냐? 침을 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지침 치료법들 현재는 고려 수지침에서도 침을 많이 놓지 않고 침을 놓는다 해봤자 대부분 침관으로 안전하게 침 놓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침은 예부터 손을 가지고 놔야 됩니다. 손의 길을 가지고 놓는 것이죠. 그래서 침관으로 놓는 것은 수지침에 대한 거부감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오히려 이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돼서 수지침 당연히 그려놔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한 손에 침을 50개씩 100개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죠. 기본 방법이라고 그렇게 됐었는데 정말 고슴도치처럼 어마어마하게 침을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많이 놓으면 안 됩니다. 고통을 주면 안 돼요.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면 통하지 않은 것이다. 안 아프긴 아니다. 그래서 술기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술기법을 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결국은 침 끝에 뭘 물어야 된다? 침 끝에서 탁기를 물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원리가 있지. 지금까지의 침의 정의를 보면 지금까지의 침의 이 앞에 책에 있습니다. 그 침의 정의를 보면 기혈이 순환되는 경맥을 따라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원리를 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정의부터 사실은 우리 두경요법과 궤를 달리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기와혈이라는 건 잘못된 것이고 막힌 것을 뚫어준다는 얘기는 정확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뭐냐?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탁기를 빼내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침을 꽂아서 탁기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손끝에서 진단과 치료가 끝납니다. 무슨 손가락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은 1, 2지입니다. 하늘이 좀 1, 2지. 이 두 개로 뭘 보죠? 두 개로 맥을 보고 이 두 손가락으로 결과적으로 침을 놓고 그럼 맥을 보는 방법, 맥을 볼 때의 손의 감각과 침을 찔러서 침을 놓을 때의 그 침 끝의 감각이 똑같은 겁니다. 절대 진단할 때의 손 감각과 치료할 때 손 감각이 별도로 따로 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법과 진단법이 같습니다. 쓰는 도구와 수단도 일치이지, 지문을 이용하는 것 똑같고요. 진단도 똑같고 치료도 똑같고 감각 또한 물고 나오는 게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기법을 이해를 할 때 수기법 손으로 침을 놓을 때도 보사법이 다 있죠. 보사법인데
한문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보사법 하면 보법은 여러분 보태 보자죠. 보충할 보자인데 사자는 뭐라 했죠? 이게 보사법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 사법을 쓴다 그러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어떻게 한다? 뭐 죽이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죽이면 안 되죠. 살리려고 친 건데 죽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죽이는 건 아니고 보충한다는 건 부족한 거를 목표로 채워준다는 거고 사는 뭐죠? 남는 것을 빼낸 거죠. 그래서 이걸 쏟을 사자입니다. 쏟을 사자. 그럼 여기 요 글자는 요거랑 같이 많이 쓰는 글자는 요 글자 내려놔시면 요거. 그죠? 이게 설사. 쏟아낸다는 거죠. 쏟아내.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보태주고 남는 거를 쏟아내게 하는 게 사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들을 수기법으로 보법과 사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사법의 종류를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보사법은 흘러가는 유주 방향에 맞춰서 밀어주는 방법을 보법. 그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보법. 수의 제지. 수의제지. 따라가서 만들어준다. 수의제지. 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의제지. 그 다음 반대로 오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서 막아주는 것을 뭐라 한다? 사법. 그거를 영법이라고 그러죠. 영법의 영자는 영이탈지. 맞이해서 맞이할 영자. 뺏을 탈치. 맞이하러 가서 뺏어오니까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영이탈지의 줄임말이 영. 수는 뭐다? 수의제지. 따라가서 우리가 수행한다 하지 않습니까? 수행해서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서 더 밀어주는 것을 수의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은 사법의 의미를 영이라 하고 수는 보법의 의미, 수행할 수자, 보법의 의미를 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수보사의 핵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유주방향이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유주방향에 맞춰서 보사하는 것을 영수보사. 그런데 우리 수지침에서는 여러분 기초반부터 제일 먼저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영수보사만 배웠어요. 우리는 다른 흔히 말해서 침관으로 칩을 놓다 보니까 별도로 수기법을 쓸 손 테크닉, 핸드 테크닉을 쓸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흐르는 유주 방향을 고려하는 게 제일 컸는데 채침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게 이 영수보사법. 채침에서 영수보사법을 쓰기는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 수부, 팔에 있는 부위에서는 영수보사법을 그래도 사용하기가 좀 가능한데 다리 부위로 내려오면 영수보사법을 쓸 수가 없죠. 왜 쓸 수가 없느냐? 경맥에 흘러가는 방향과 동맥과 정맥이 흘러가는 방향이 역방향이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을 중심으로 쓰다 보면 경맥의 순환이 안 받고 경맥을 중심으로 영수보사를 쓰면 혈액이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다리 안쪽으로 음경맥이 상승하는 데 반해서 동맥은 음경맥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러니까 충돌되고 바깥쪽에도 육부의 경맥이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정맥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이 혈관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침에서는 영수보사법을 쓰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럼 채침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진태보사라고 그러죠. 나갈 진짜 물러날 태자 이렇게 하는 거죠. 진태보사는 쉬운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엄지손가락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쓰느냐? 그럼 진태 나간다는 게 뭐냐?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내밀면 대지진전 대지 이 엄지손가락을 밀어내면 이거는 보법이요. 대지태우 엄지손가락을 무조건 뒤로 물러나게 하면 사법이다. 한번 해볼까요? 엄지손가락을 밀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밀면 손가락 끝에 모양이 동그라지게 되죠. 엄지손가락을 밀면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 원보. 우리 사물을 보면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하는
기운을 가지게 되고, 엄지손가락을 뒤로 당기게 되면 양쪽 손끝이 모서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모서리 방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물에서 모서리가 많이 있는 것은 에너지를 뺏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여러분들이 보면 잎이 뾰족한 나무를 보든지 고슴도치를 보든지 아니 바닷가에서 성게를 보면 먹지 않아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죠. 뾰족한 것은 기운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이어트를 할 분들은 뾰족한 나무를 갖다 놔야 돼요. 네. 뾰족한 나무를 갖다 놔야 돼요. 피가 말라요. 해보세요. 살이 좀 찔 분들은 잎이 넓은 거, 원. 네. 잎이 넓다하는 걸 갖다 놔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자들 사는 집은 뭐 여자들이 많은 집은 뭘 갖다 놔요? 테이블도 예. 별 모양 갖다 놔야 돼요. 쫙. 남자들 많은 집은 둥근둥근 테이블로 있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가두어 둔다. 모서리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게 물리학과 똑같아요. 이렇게 모든 나무를 깎든 물체를 깎을 때 뭐가 나게 깎으면 뭐가 나도록 깎으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이거 닳게 돼 있다 이거예요. 또 이걸 쳐다보면 누가 여기 박을까 싶어서 신경 써서 말이죠.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원으로 만들어주면 뭐하죠? 기운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원보 강사. 원은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모서리는 에너지를 매우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침을 꽂을 때도 엄지손가락을 밀어서 하면은 동그라미가 생기잖아요. 이 동그라미 생기는 것은 보법침이에요. 그래서 이 침이 내가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침을 어떻게 해라? 가능하면 엄지손가락을 자꾸 밀어서. 사법의 침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지손가락을 자꾸 당기면서. 침은 앞으로 가더라도 회전은 반시계 방향 회전이 되죠. 반시계. 이게 바로 진퇴보사가 되죠. 그 다음 속도를 조절, 침을 빨리 꽂느냐, 침을 천천히 꽂느냐를 가지고도 보사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자 속발, 천천히 꽂고 빨리 확 빼는 걸 뭐라 한다? 보법의 침이죠. 천천히 꽂는다. 서자 속발. 이거는 보법의 침. 내가 지금 이 환자의 기맥에 이 비기맥을 보호하는 침을 놓겠다라고 한다면 침을 속도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라? 천천히 해라. 반대로 속자, 서발, 침을 꽂을 때 빨리 꽂고 뺄 때 천천히 뺀다. 이것은 사법의 침입니다. 이 구분이 어렵다면 기억을 쉽게 하는 방법이 사열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피를 뺏어내는 사열법은 당연히 말 그대로 이 사자나 사법의 사자는 똑같아요. 맞죠? 그럼 피를 쏟아낸다는 것은 보법입니까? 사법입니까? 당연히 사법이죠. 똑같이 쏟을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빼는 방법 사법이나 피 뺄 때 사열침이 천천히 들어가면 맞는 사람 되게 아프죠. 뭐 아니면 천천히 넣어도 됩니다. 고문하듯이 할 수 있으면 해봐도 됩니다. 근데 침이 딱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은 사법은 빨리 꽂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뺄 때는 천천히 뺄수록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상응점에 침을 놓을 때는 3개, 4개, 5개 이렇게 다침을 할 수 있잖아요. 상응점에 침을 놓을 때 상응점은 시간 자리에 사법을 위해서 침을 놓으니까 침을 뺄 때 어떻게 빼나? 4-5개를 빨리 빼야 돼. 천천히 빼, 천천히 빼. 천천히 어떻게 빼? 뺄까 말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사모님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천천히 빼는 방법은 한꺼번에 자꾸 빼면 좋겠죠. 하나를 빼는 것보다 한꺼번에 먹고 빼면 훨씬 천천히 빠지겠죠. 뭐 굳이 설명을 해보세요. 해보면
한꺼번에 빼면 다 아파요. 그럼 사법이라. 예, 왜냐하면 또 위로 하나를 뺄 때는 직선으로 빼는데 묶어 빼면은 각도가 이렇게 굽어지니까 훨씬 천천히 나오게 되니까 사법이 되죠. 그래서 서자 속발은 보법, 속자 서발은 사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호흡보사가 있어요. 호흡보사 이것도 중요한데 호흡을 어떻게 한자? 호흡은 여기서는 의자가 호흡하는 게 아니고 한자가 호흡하는 건데요. 호시, 자입, 흡시, 출침. 후 불어내면서 침을 놓고 뺄 때는 들어 마시는 것은 보법. 반대로 흡시, 자입, 호시, 출침 이것은 사법. 좀 야 저거 어렵지 않나? 좀 헷갈리지 않나? 이게 호흡 이게 어려운데 쉬운 방법은 안 아프게 맞는 것은 보법. 와 맞아 안 돼. 이거 까딱해도 죽을 뻔했다. 이거는 사법입니다. 숨 들으시면서 침을 맞으면 죽어요. 엄청나게 아파요. 왜 그러냐면 숨을 바깥으로 내쉬면 폐는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겠죠. 폐가 수축하면은 폐가 수축한 만큼 폐가 다스리는 건 모체, 우리 몸의 폐는 뭘 다스린다? 피부 껍데기를 다스려요. 그래서 폐가 수축하면 우리 신체의 피부도 수축돼서 덜 아파요. 신경도 좁아지게 돼요. 숨을 내쉬면 숨을 들으시면 폐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확장되면 피부도 어떻게 된다? 확장돼요. 피부가 확장될수록 신경은 어떻게 된다? 도드라지겠죠. 그래서 침 맞아보면 되게 아프죠. 그래서 여러 목욕탕 디갈 때 뜨거운 물을 디갈 때 숨을 들으시면서 디갑니까? 숨을 내쉬면서 디갑니까? 목욕탕 좀 다녀보세요.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숨을 후 이제 불면서 나가거든요. 뜨거운 거 드실 때도 불어서 식히는 게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피부를 마취시키는 거니까 피부를 마취시키는 호흡을 내쉬는 거라서 숨을 호시, 자입, 흡시, 출침은 보고 반대는 사법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 탄차보사, 개합보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방금 드린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운기법입니다. 이 운기법을 이해하시면 사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를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요거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수기법, 탁기 제거법을 쓸 때 여러분 쉽게 쓸 수가 있는, 반대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두경요법에서는 사실 운기법을 그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만은 두경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에 그 수지침만 가지고 치료했을 때 수지침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뭐냐? 제일 아픈 치료법이 뭐였겠습니까? 사열법이었죠. 그래서 사열법을 강한 사법이다. 강사법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법을 사법이라 했는데 사열보다 더 극한 상태에서 침을 놓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운기법이다. 호흡을 통해서 그때는 사기라고 말했는데 사기를 제거해서 통증을 없애는 극한 사법을 운기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운기법은 극한 사법이니까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요. 몸이 허약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분들께는 운기법 쓰면 픽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좀 건강하고 원기가 있고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극심한 통증이 있고 또 하나 둔통이라고 해요. 둔부 신경이 날카롭지는 않으면서도 은근하게 신경통이 남아있는 그런 부위에 상점을 찾으면 허리나 등이나 어깨나 엉덩이 이런 부위는 위치 부위는 넓은 데 비해서 신경 부위는 아주 둔하기 때문에 상점은 넓은 데 반해서 효과는 별로 없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는 침을 10개를 놓고 20개라도 제대로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침 하나를 놓고 주변을 침 10개, 20개 효과를 한꺼번에 봐서 그 둔부에 깊이 박혀있는 통증을 호흡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운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운기법은 침 꼽는 순간부터 빼는
순간까지도 모두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탁기 제거법과는 좀 다른데 오늘 그것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 손으로 하고 또 이제 또 하려면 어차피 손끝에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무슨 감을 잡아야 되냐? 탁기를 잡아내는 방법과 운기법을 쓸 때 운기를 잡는 느낌은 똑같거든요. 침 아까 드렸잖아요. 네, 침 드리고. 그래서 일단 허리나 어깨나 아픈 상흔부를 찾긴 찾는데요. 일단 침을 운기법을 쓸 때 제일 좋은 자리는 상흔부가 제일 좋죠. 여기서 우리가 운기법을 쓰기에 좋은 자리는 통증이 워낙 극심할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할 때, 이때 상흔부가 넓은 부위는 허리, 손등 부위나 어깨 부위나 이런 부위는 직접 상흔점에 쓰는 게 좋고, 그 외에 팔, 머리, 얼굴, 예민한 부위는 거기에서 손가락 끝에다가 여기다가 운기법을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때는 뭘 쓰냐? 이때는 사실 기경팔백을 씁니다. 기경팔백을 쓰고 아니면 명렬을 쓰는데, 오늘은 이 운기법 쓰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기법 쓸 때의 손 테크닉, 기술이 중요하니까 허리나 어깨 부위 중에서 상점을 우선 찾은 다음에 침을 평소보다 좀 깊게 침을 찔러야 돼요. 그 침을 찌를 때 빨리 찌릅니까? 천천히 찌릅니까? 예? 그것이 빨리 찔러야 되죠. 예, 우리 뭐 수업에도 10분이 안 가요. 다 까먹고 안 가, 10분이 안 가. 일단 제일 깊은 데, 저 아픈 데를 빨리 찌른 다음에 깊이는 평소보다 약간 깊게 찌르고요. 그리고 운기법은 옛날 치료법이니까 의자 우수 중심입니다. 의자 우수,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는 침을 잡는데, 손으로 침을 돌릴 때 아까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해서 사법 회전을 쉬운 말로 유금수 회전이라고 해요. 유금수의 반대말은 뭐죠? 예, 유금수의 반대말은 구양수입니다. 6이란 말은 음의 대표적인 숫자고, 9라는 말은 양의 대표적인 숫자라 그랬죠. 예. 몰라요? 요거 2죠, 그죠? 요거 2라고 했습니다. 양은, 음은 2가 되고, 양은 1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이 1이 되면, 하늘은 1이고 땅은 2다 이랬으니까 2가 3가 되는 건 3개가 되는 건 6이 맞아요. 그러면 삼양수라 해야 되는데 왜 구양수냐? 하늘은 1이지만 하늘은 뭐까지 포함한다? 땅도 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1이지만 땅이 몇이다? 2가 있죠. 그래서 2까지 포함해서 몇이다? 3이에요. 그래서 3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래서 9예요. 이 수업은 우리가 누구지? 이재석 과장밖에 안 들었어요. 누리말 수업에서 알고 몰랐다. 골 때려요. 구양수가, 유금수의 반대말은 구양수인데, 방금 지금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돌리면 구양수 회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침을 오른손으로 잡고 엄손가락을 당겨서 돌리는 것을 유금수 회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유금수라고 그러고 꼭 6번만 돌리느냐 하는데, 사실 보통 옛날엔 6번. 채침은 어떻게 했을까요? 채침은 침이 기니까 침을 푹 찔러서 보통 옛날 채침은 탐차보사 아니면 염전이나 제삽이라고 해요. 염전은 뭐냐면 침을 두 손으로 이렇게 비벼요. 쫙 이렇게 비벼. 제삽은 아래 위로 쫙 이렇게, 예, 까딱까딱 아래 위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제삽으로, 그래서 하면서 뭐냐면 침이 탁 물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듣기 한다고. 침이 듣기. 그래서 침의 듣기를 위해서 아래 위로 하거나 염전 돌리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운기, 침 끝에 들어있는 백혈구 또는 사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엄수가를 당겨서 계속 돌립니다. 이 6번 정도만 돌려도 되지만 안 되면 올 때까지 돌리는데,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10번, 20번 돌려도 안 올 때 있고요.
때로는 한두 번만 돌려도 꽉 물려서 안 돌아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공통적인 온기가 진짜로 왔다라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첫째는 침이 더 이상 돌아가질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도 똑같은 통증을 느껴야 돼요. 환자는 안 아픈데 침은 안 돌아가. 그러면 아직도 모아야 될 온기가 많다 이 뜻이죠. 두 번째, 온기도 안 하는데 환자는 아프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 엄살이 심한 거다. 네. 온기가 와야지 아파야 돼요. 온기 오기 전에 아프면 안 돼요. 무시하고요. 돌려서 온기는 딱 왔다. 침이 더 이상 돌아가지도 않고 아픈 게 같이 왔다. 이때 되면 이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호흡을 할 때는 침 끝에 뭉쳐있는 게 이게 백혈구와 같은 사기 병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병기가 세운 상태면 금방 새 나가버리니까 이 병기를 목을 조르듯이 침을 앞으로 싹 눌려야 됩니다. 환자 쪽으로 침을 약간 30도 정도 굽혀서 딱 눌린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환자에게 호흡을 하게 하죠. 그 호흡이 바로 호흡법이 사법의 호흡보사인데, 이때는 구흡 비호 같이 해볼까요? 구흡 비호 어떻게 한다? 입으로 들어쉬고 코로 뱉어내고. 이걸 몇 회? 6회 6번. 예, 사법 숫자 6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기가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해볼까요? 일단 옆에 보. 그래서 지금 느낄 거는 침을 돌리면서 온기가 오는 걸 느껴야 된다. 자기 손에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하면 자기가 아플 만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숨을 쉬어버려요. 아플 것 같으면 아프다고 이래버리면 안 모여. 모이기 전에 그거 참는 사람은 친구도 삼지 마요. 독한 사람이라서. 그걸 참으면,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친구도 삼지 마요. 너무 독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면 안 돼. 옆에 사람 해줘야 돼. 합시다. 침이 살을 잡고 피부에서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호흡을 하면은 침이 쑥 빠지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령은 환자한테 6번 호흡을 하라 하면 환자들은 6번 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환자 일단 공기법을 쓰고 나면 환자는 매우 당황한 상태가 되죠. 이렇게 당황한 상태가 되니까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호흡을 빨리 코로 들으시고, 환자들은 아프면 자기 입으로 들으시는지 코로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입으로 들으시고 코로 뱉고 한 번 더 하고 코로 뱉고 두 번 더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2번까지 했으면 지겹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그러면 5번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한 번 이렇게 해주면, 나눠서 해주면 환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처음부터 6번 하세요 그러면 한 6번 하고 지워져. 이 환자들이 호흡을 못하. 그러면 한 번, 2번 할 때 집중하는데 3번, 4번째부터 집중력이 떨어져서 환자가 집중할 수 없어, 호흡에.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의자가 계속 나눠줘야 돼. 처음에는 2번 정도는 함께. 잘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2번만 더 깊이 해볼까요? 좋다. 지금 그래 손 느껴보면은, 그러면서 손에는 여러분 손 느끼면 느껴야 되죠. 이게 온기가 좀 빠져지고 있구나 하면은 한 번 더, 부족하면은 호흡을 조금 더 깊게. 꼭 6번을 해야 되는데 6번을 했음에도 온기가 덜 빠진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한 번 더 하라, 같이. 이래서 딱 환자가 딱 호흡이 빠질 때 손끝에 느낌이 어떻게 된다? 손끝에 침이 빡빡한 게 쓱 풀리는 느낌이 들면 호흡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돌려놓고 아픈 거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난 찾았던 호흡이 하도 좀 만들어. 이러면 안 된다. 항상 그 손끝에 환자의 그 온기가 얼마나 도망갔는지를 찾아서 환자 호흡을 같이 이제 살펴야 되죠. 이런 명품의 조건은 어디? 딱 디테일이겠다. 네. 이 아주 작은 디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정철환 선생님 우리 옆에 선생님하고 진짜 잘하시다. 6번 혼자 놔뒀구대. 손가락에 가르쳐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한 거죠.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좋죠.
손가락 세지 말고. 지금 했던 우리 그 운기법, 수기법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들이 모두 다 무슨 방법이다? 사법의 방법.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했던 호흡을 할 때도 입으로 들으시고 코로 뱉었던 게 사법이면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보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꼭 호흡을 입으로 들으시고 코로 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호흡이 다 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허에서 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자꾸 입으로 들어마시라고 하면 어지러워져요. 운기법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쉽게 하면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코로 자꾸 들어마시게 해야지, 허한 사람은 자꾸 코로 마시게 해야지 힘들어서 입으로 들어마시면 안 된다. 입으로 들어마신다는 얘기는 뭐죠? 이거 과산화 현상입니다. 과산소 현상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방금이 사법이었으면 그 반대는 보법이 되고, 칩을 돌릴 때 어떻게 돌렸다? 엄지손가락을 당겨서 돌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된다? 사법이면 반대는 보법이 되겠죠. 속도를 천천히 하면 보법이 되고 빨리 춤을 걸렸으니까 사법이 되고, 요 방식을 이해를 해서 탁기를 제거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보법은 보법대로, 사법은 사법. 대신에 호흡법은 요거 판단해줘. 호흡법은 우리는 보법과 사법이 없어요. 두경요법에서 호흡법은 우리 호흡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두경요법은 과산화 현상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들어마시는 것보다는 뭐밖에 없다? 내쉬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 내쉴 때도 가능하면 코로 들어마시고 내쉬는 걸 작게 내셔야 되지, 많이 내쉬게 되면 그 내쉬는 만큼 또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산화 현상이 또 생겨요. 그래서 천천히 내뱉는데 우리 호흡을 보면 숨을 내쉴 때 여러분 입에서 더울 때 찬바람도 입으로 낼 수 있죠. 한번 내보세요. 찬바람도 낼 수 있는데 추운 날 손이 시려울 때 뜨거운 바람도 낼 수 있죠. 같은 입인데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찬바람, 내온기가 같이 작용돼요.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게 이게 교감신경계가 작용하는 것이고요. 찬바람 내쉬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계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경요법은 두 개를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 안에는 뜨거운 바람을 만들고 바깥에서는 찬바람을 나가게 해서 적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 안에는 크게 벌리고 입 바람은 어떻게 해라? 작게 내뱉는 게 이게 두경요법의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일단 수기법을 요거를 사법을 이해를 하셨다면 요걸 이용해서 탁기 제거법과 다음 시간에 이 교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법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7페이지까지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여러분 보시면 31페이지까지도 내용이 같이 되는 내용이에요. 31페이지까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글로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을 담겨 있다 보니까 한 31페이지까지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책을 교재를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진행하고요. 여러분 두경요법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십시오. 다 두경요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 수업했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1, 1-2-1, 2-1, 2-2 오늘 또 보면은 이것도 3-1, 3-1 요래가 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